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자, 앞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네, 이제 오늘은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요번에 출시되는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27인치짜리 포수 미트예요. 트레이닝용 미트. 그리고 모델명은 CM100TM. 네. 예전에 제가 100개를 국내에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었죠. 네. 근데 요번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좀 더 많은 양을 국내에 이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출장 갔다 왔고요. 이 만드는 공장에 직접 가서 제가 검수 다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웹 간격까지 제가 다 조절해서 이제 국내에 수입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손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구하셔가지고 저한테 맡기신 제품이에요. 자, 딱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 웹이 타이트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했더니 이쪽 올스타 쪽에서 원하는 스펙은 여기를 타이트하게 매는 거래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그 100개 수입하기 전에 올스타 미트들 이제 수입하고 나서 뭐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놓고 다시 판다라든가. 왜냐? 이 상태에서 길이 안 나요. 암만 여기를 조이고 뭐 해도 길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길이 빠른 볼을 많이 받아서 한다. 이게 늘어날 때까지 글쎄요. 이게 늘어날 만한 유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웹 중간 끊기는 방식도 이 끈이 이제 웹이 아래로 부착되게. 즉, 끈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일부러 파란색 끈으로 보여드렸듯이 일반적인 포수 미트는 끈이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중간에서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웹이 더 아래로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길을 내서 쓰려고 하면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를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튀고 하다 보면 자꾸 오므리게 되는 이렇게 오므리는 모습이 지금 롤링을 해서 물어주는 캐칭 드릴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밑에 힌지 부분도 사라지는 거죠. 자, 이 차이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이 미트를 해체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미친 척하고 많이 들어왔냐. 사실은 2021년도 9월에 기획을 했었고요. 확정 단계 10월달, 21년도 10월달. 그리고, 뭐, 컨펌 되고, 이제 딜을 해서, 오케이 해서 사인을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 완료 시기가 2023년 6월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년 8개월? 네, 거의 1년 8개월 후에 이게 나온다라고. 코로나도 껴 있었고, 다음에 그 공장이 좀 큰 공장이다 보니까 1년에 한 제일 많이 만들 때 165만 개 정도 발주가 들어가고,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1년에. 네, 그렇게 들어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제 걸 끼워넣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시점이 2023년 6월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2월 정도, 3월 정도 당겨질 수 있다. 다시 5월 달 되겠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확정된 게 4월 달.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는 사실상 엘리트 선수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특히나 진짜 포수를 지금 하고 있고 포수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제 경험상도 그렇고 실제로 프로 선수들도 제 카페 예전에 영상들이 올스타 미트 설명 영상들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지만 보시면은 뭐 양의지 선수 연습하는 거라든가 프로 선수들 연습하는 영상들도 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미트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빵떡에서 진화한 느낌이죠. 네, 빵떡은 플랫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플랫하잖아요. 이 플랫한 게 이제 접혀서 잡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뭐랑 비슷한가요? 자,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 옛날 글러브 있었잖아요. 네. 클래식한 레트로 스타일. 자, 이게 올스타에도 있어요. 33.5인치짜리 도넛 미트라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보면 써 있어요. 그런 레트로 스타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걔는 공이 안 잡혀요. 아래까지 빵빵해치해서 걔는 이제 펀칭하면서 굴절하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근데 제가 이 미트를 설명하면서 이 공을 잡을 때도 이걸 잡을 때 아랫벽 윗벽이 형성돼 있고 물어준다. 그래서 롤링 치면 잡힌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현대 미트들은 뭐죠? 힌지가 생겼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런 식으로 힌지가 생겼다. 그 이유는 뭐다 그랬죠? 즉 잡고 물어주는 게 아니라 담을 때도 이 부분 그리고 아랫배 힌지 쪽도 잡히는 그런 형태를 위해서 더 진화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빵떡에서 진화해서 어떻게 돼 있죠? 네, 힌지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잘라내고 웹을 달아준 게 바로 이 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한 작년인가 무렵에서 재작년인가 어느 분이 그런 트레이닝 글러브를 트레이닝 빵떡이죠, 빵떡 종류인데 T자 웹이 달리고 손가락 부분이 찢어진 그런 빵떡을 저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 멀티플하게 투웨이 지금 뭐냐 빵떡 기능도 하고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빵떡이다라고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이도저도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빵떡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받는 역할을 할 때도 약간 밀리는 감이 있고 이게 조작이 돼버리고 다음에 정작 잡는 역할을 할 때는 또 되려 또 잘 안 잡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빵떡과 트레이닝 글러브는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런 투웨이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앞에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 빵떡 가지고 뭘 한다 그랬죠? 제 영상 올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야수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걸로 제가 숏바운드 캐치하고 뭐 1번, 2번, 뭐 3번, 뭐 4번, 5번, 6번 실제로 숏바운드 이 매장에서 받는 거 제가 다 퍼포먼스 보여드려요. 그 이유가 뭐였죠? 즉 아랫벽, 윗벽의 개념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야수 글러브는 어떻게 되죠? 엄지 각도가 1로 나와 있다. 거기에 현혹돼서 내 야수 글러브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써왔다. 운동장 항아리 넓게 쓴다라든가 엄지 새끼로 쓰는 친구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트가 포수들한테 접목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랫벽이 길지 않아요. 윗벽은 아랫벽보다 조금 더 나와 있지만 얘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오므려서 잡는다라고 하면 이 트레이닝 미트를 오므리면 잡히긴 하겠지만 엄지를 다칠 수도 있고 되려 어떻게 되죠? 이렇게 키조개 모양으로 밑에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기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손등이 여기 이만큼 접혀 있죠. 빼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쥐어짜는. 그러면 결국 외부로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미트지 아랫벽으로 밀어주는 친다 받는다 이 캐칭 드릴을 연습할 때 이 미트가 좋은 거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네, 이걸로 우리 포수의 기본 뭐죠? 핸들링 팔자 우리가 숏바운드 잡을 때 따닥 우리 강민호 선수 많이 하잖아요. 숏바운드 원바운드 딱 튀었을 때 스트라이크 막 이런 것처럼 네. 즉 캐처 블로킹이나 원핸드 싱글 캐치 연습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현대 포수들 이제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물론 기본은 블로킹이겠지만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간다든가 프로 쪽 레벨에 갔을 때는 원핸드 싱글 캐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블로킹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랬을 때 막아서 떨구기보다는 캐칭 블로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미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기본 스탠다드 타입은 아랫벽도 좀 더 나오고 윗벽도 길어지면서 같이 확장된다. M2 계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옆으로 가면서 길어진다. 저 앞에 영상에서 다 올려놨던 거예요. 하지만 기본은 똑같다. 우리가 이런 M2 계열의 미트를 쓰든 그쵸? 얕은 계열 C24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쓰든 아니면 이런 M8 즉 180로 치면 C60 같은 기본 60이나 90 같은 기본 스타일을 쓴다면 뭐 잡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회인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 사회인야구를 보든가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대칭 만들었어서 제껴서 잡으시는 분들. 네.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트레이닝 미트를 만나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습관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잘못됐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크고 단단하니까 일단 담기긴 하지만 어디 담겨요? 즉 배로 쪽에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잡다 보면 손목은 계속 제껴질 것이고 손 내밀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강한 공은 들어오겠지만 변화가 좀 있을 경우 아니면 반대 투구 왔을 때 대처가 늦어요. 특히나 바운드 공 들어오면. 네. 따닥해서 여기 걸리지 않는 한 이런 데를 물어준다라든가 하는 느낌은 잘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포수 밑의 기본은 뭐다 그랬죠? 제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공방에 오는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항상 하는 거고 사인분들한테 하는 거지만 미트질이라는 건 즉 공을 잡는 거와 동일한 느낌이다. 그래서 포수를 볼 때 이렇게 공 두 개를 잡는 이런 느낌으로 미트질을 합니다. 라고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사회인 야구에서 포수랑 내야를 같이 보신다. 이걸로도 내야 폰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 선수들도 포수 미트 가지고 내야 폰고 받아요, 다. 네, 포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포수분들이 포수가 내야 폰고 받는다고 야수 글러브 끼고 와서 받지 않아요. 왜? 포수도 땅볼이 갔을 때 내야수거든요. 그리고 바운드로 홈송구가 왔을 때 대처하는 연습도 하려면 당연히 폰고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도 얘는 다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키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미트라면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똑같이 1, 2, 1 아랫벽 잡고 1, 2, 1 윗벽 잡고 열어주고 똑같이 물어주는 연습 하고 볼집이 어디다? 즉 정확한 포구 지점 엄지검지 사이 즉 이쪽이 정확한 포구 지점이다까지 이해를 하고 쓰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필리핀 그 공장에 가서 했던 일은 뭘까?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보여드릴 때 제가 웹이 많이 좁아져 있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미트들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미국형 미트들 기성품들 중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특히 윌슨이나 뭐 롤린스 같은 경우 오더 잡히면 아는 경우에는 웹끈을 늘려야 되는데 끈에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끈을 교체를 해서 웹을 유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미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일제 미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웹을 너무 뽑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미트가 지금 몇 번을 웹을 갈았는데 이거는 교육용으로 이제 빨간 거 파란 거에서 구별을 해주려고 시한성을 좋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튜닝을 해놨지만 예전에 이 웹을 이만큼 뽑아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된다 그랬죠? 웹에 걸렸을 때 웹 밀린다라든가 웹에 만나고 아랫벽이 물어지기 전에 공이 흘러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갑자기 튀어오르는 공이 맞고 튕겨나간다든가 완바운드 공이 흘러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즉 웹이라는 거는 어쨌든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회전하는 공을 멈추는 거예요. 3면이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 글러브에 웹에다 공을 넣고 민 다음에 엄지검지 미트질을 하듯이 엄지검지 아랫벽 윗벽을 넣었을 때 이 공이 만약 안 멈춰지고 빠진다면 그 웹은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당한 웹 간격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선수는 조금 더 뽑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무 과하게 늘어졌을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좀 더 많아요. 특히나 이제 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쓰다 보면 뭐 매달아 놓아서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철사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날 때 웹이 치고 포그맨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공이 맞고 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웹이 처지지 않을 정도 뽑아주시는 것까지 그게 일반 밑에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된다는 건 뭐죠? 여기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글러브로 쳤을 때 보면 글러브를 쳤을 때 이렇게 조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 움직이면 공이 안 물리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죽으면 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타이트해요. 그래서 제 이론 즉 윗벽 아랫벽과 그것이 움직이는 그 조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아랫벽에서 윗벽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맞냐 틀리냐 검증은 웹을 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미트예요. 지금 새 트레이닝 미트 손님이 저한테 이제 가공 의뢰한 건데 이 새 트레이닝 미트의 경우 잠시만요.
네. 여기만 이렇게 웹을 끊어버려도 되게 쉽게 조작이 되고 써질 수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다 풀르죠? 가서 제가 웹을 그 미트 웹을 제가 팔 거긴 하지만 한 20개 이상은 30개 가까이는 제가 조립을 한 것 같아요. 가서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네. 자, 대충 요 정도만 풀러 볼게요. 아유. 네. 자, 어때요? 편하게 얘가 벌어져 있죠, 빵떡처럼. 네, 플랫하죠. 하지만 우리가 각을 만들죠. 아랫벽을 잡고 윗벽을 잡고, 즉 아랫벽, 윗벽. 엄지 모시트, 옛날에 엄지 보호 프로젝트 영상에 제가 올렸듯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주먹 잡듯이, 즉 글러브 맨손으로 맞을 때도 주먹을 쥔다, 때린다 이런 느낌. 우리가 엄지가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여기 안 있어요. 이 느낌 그대로 미트를 끼고 주먹을 파운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쉐이퍼라니까요. 그리고 관절 1, 2, 1 세나그레 올린 대로 M2 기본형, M2 변현형, 뭐 M8 똑같아요. 왜? 얘는 작잖아. 그런 외형적으로 큰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손에 느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만 해주면 바로 공이 이제 잡히죠. 편안하게. 네, 잡혀요. 그럼 천정놀이를 해도 다 잡히고. 네. 벽에다 쳐도 유지한 상태에서 치면 다 친다. 어이구. 친다. 그리고 받는다. 받는다까지 다. 힌지 쪽, 아래쪽, 여기도 다 잡히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올스타 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이게 찍찍이거든요. 이거를 마음껏 양껏 당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영상 올렸지만, 이게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 속에다 넣고 막 당기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트가 안 오므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물 없이 무령무하게 나온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 찍찍이랑 이 아래 사이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든요. 물론 유소년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여야겠지만, 항상 요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손등이 좀 여유 있게 해서 조작성을 좀 줘야지만 얘는 좀 쓰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타이트하게 당기시면 얘는 미공수로 빠집니다. 네, 적당한 간격 유지해 주시고 내가 만져주시면 돼요. 그럼 볼집은 어디라 했죠? 엄지검지 사이. 그럼 그 지점을 찾아볼까요? 바로 어딜까요? 여기에요. 네. 나중에 제가 출고시킬 때는 볼집 위치에다가 제가 넘버 7 각인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포구 지점, 정확한 포구 지점에다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쓰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겟 지점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튄다. 그리고 엄지를 아래서 위로 누르면, 한번 해보세요. 아래서 오므리는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엄지 다 뼈요. 엄지를 받쳐놓고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잡는다. 이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요것만 풀러도 미트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전에 제가 가공비를 받았던, 비싸게 3만 원씩이나 받았던 이유가, 이 끈, 중간 끈, 이 끝에 끈들을 다 튜닝을 해서 간격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린 상태에서 공을 넣으면, 네, 안 잡혀요. 얘가 같이 오므려져야지 잡히겠죠. 그래서 웹을 많이 늘리는 포수 밑에, 일반 포수 밑에서 웹을 많이 늘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웹을 떼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런 밑에처럼 웹이 없는 효과를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조작성을 좋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 잡는 건 아니겠죠. 똑같아요. 엄지검지 사이 바로 어디죠? 여기가 볼집이다. 잘 안 보이시나요? 까만 공은 여기가 볼집이다. 그럼 친다, 받는다. 이건 가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트레이닝 밑에 있을 때 친다, 네, 받는다. 똑같이 다 잡히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희가 수입하는 이 올스타 트레이닝 미트는 웹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격을 한 요 정도 유격을 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혹시라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끈의 여유분을 한 2인치씩 정도 가깝게 2인치 정도씩 남겨달라고 해서 중간 끈이라든지 이 끝에 부분에 보면 끈이 조금 더 길게 뽑아져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다 비싸거든요. 그렇게 끈처리 길게 하는 것도 단가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드디어 5월 초에 입고가 됩니다. 4월 30일 날 선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가 시작될 거고요. 다 여러 업체들, 저랑 친한 업체들도 같이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코치들, 제가 아는 코치들이나 선수 애들한테도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강매를 시킬 겁니다. 강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무조건 사라고 할 거예요. 자, 가끔씩 보면 그래요. 여기 올 때 엘리트 선수들 왔어.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제일 보람 있었던 게 꼬맹이가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음료수를 2잔을, 커피를 위해서 커피숍 2잔이나 갖고 오더라고요. 한 잔에 4,500원이 넘는 건데 그게 비싸거든요. 근데 뭐 비싼 커피 그거랑 막 아메리카노 하나랑 크림 들어가 있는 비싼 걸 사왔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들고 오셨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잘 마셨는데, 이거 우리 애가 사는 겁니다. 에? 했더니, 꼭 자기가 사야 된다고 아빠한테 돈 주고 자기가 계산하겠다 해서 자기가 사서 실장님한테 꼭 사주라고, 네, 했답니다. 그 이유가 6학년짜리인데 전국대회 결승 나와가지고 도루 2개 잡았다고. 그것도 1회 선두타자가 나갔는데 상대방 1번 타자 그 주자를 1회에 잡았답니다. 와, 게임 잘 풀리는 거죠. 발 빠른 상대방 1번 타자가 나갔어. 불안한 상황에서 포수가 도루를 잡았다. 게임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아빠 꼭 그 음료수 자기가 돈 줄 테니까 그거 사서 드리라고 부탁받았다고. 네,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껴요. 여기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피드백은 사회인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엘리트 선수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야구라는 프로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도루 연습 사회인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깨는 한계가 있어요. 네, 맞잖아요. 옛날 이반 로드리게스 선수도 그 강견에 레이저 송구를 하는, 옛날 유튜브 같은데 이반 로드리게스 송구 보세요. 그냥 이렇게 던져요. 그냥 이렇게. 그 레이저 송구라는 선수조차도 아마추어들한테 그 당시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이제 막 알려주는 미국 프로에서 하는 소리가 강한 어깨, 뭐 도루 저지에 비교 강한 어깨, 막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공을 빨리 빼서 빨리 던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포수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시작점은 바로 캐칭이라고 봐요. 결국 아무리 팝 타임이 빠르고 강한 어깨를 가져도 캐칭하는 순간에 정확히 캐치를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스핀을 제대로 못 멈춰준 상태에서 옮겨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 못한다는 거죠. 불안하다라는 거죠. 사회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을 한다고 정말 총알 송구를, 레이저 송구를 이룰까 싶은, 못 던지던 사람이 던질 수는 없어요. 물론 조금은 발전을 하겠지만. 그래서 레슨장 코치들도 하시는 게 뭐예요? 자세라든가 푸덕이라든가 빨리 빼서 빨리 던지는 걸 한다면 결국에는 캐칭 부분에서 본인들이 좀 더 연습을 하신다면 최소한 2루는 준다 손 치더라도 3루는 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빠른 친구들의 작정하고 뛰면 못 잡아요. 그렇죠? 뭐 피처 타이밍까지 다 뺏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발이 정말 빠른 친구는 못 잡아요. 잡기 힘든 선출이 아니면. 그 대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간 딜레이 돼서 떴을 때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의 시작점은 저는 모든 게 다 캐칭부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껴서 잡으시는 분들이 던지는 게 늦을 수밖에 없고요. 제껴서 잡다 보면, 급하다 보면 안에서 저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본인들도 다 사회인 야구 포수를 보시는 분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엄영찬 선수 같은 경우 캐사시티 로얄즈 같은 친구가 처음 저를 왔을 때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였잖아요. 네가 야구 10년 해서 공 못 잡아. 다 잡아. 시합 때 이런 미트도 쓸 수 있어. 근데 이 미트를 쓰면 너는, 이게 약간 반대로 잡은 미트였거든요. 이런 M2 계열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미트였거든요. 그리고 웹을 막 쪼아넣고, 왜 쪼았냐 그랬더니 늘어나가지고 임의대로 웹이 반대로 돼 있는 미트였는데 미트 형태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딱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미트였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잘하는지. 아마추어 때도 잘한다는 소문 듣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해서 공을 못 잡지 않겠지만 반대 투구가 나온다라든지 바운드볼이 나왔을 때 너는 펀칭을 하거나 저그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님이 맞다고. 반대 투구나 이럴 때 자꾸만 펀칭을 한다고. 네. 그 부분을 잡아나가는 게 결국 캐칭이었듯이 똑같아요. 사회인분들도 그렇고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고 가장 기본부터 봐야 돼요. 즉 포수의 기본은 안정적인 캐칭이에요. 프레이밍도 아니고 미트질 롤링도 아니에요. 그 롤링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미트질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치면 당연히 나와요. 왜? 공이 잡는 지점이 3분의 1,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되면 당연히 손은 돌아요. 자연스럽게 롤링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선수들이나 사회인분들 오면 공 잡는 연습을 할 때 이걸 하라 그래 제가. 즉 여기를 좀 치는 느낌을 감각을. 그러면 이게 뭐냐? 친다. 네, 받는다. 똑같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 거죠. 근데 공이 세팅이 여기 돼 있다면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므리고 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고 돌리는 이런 인위적인 미티질을 하게 되면 자꾸 돌리고 있는데 뛰면 그제서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친다,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빼서 던질 수 있는 동작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3일간 제가 현장에서 에어컨도 없는 공책 바닥에서 진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중이염도 와서 지금 2주째 지금 고생하고 있고 지금 이쪽도 소리가 지금 한 70-80%밖에 안 들리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왜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검수를 하고 있을까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렌터카 사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다가 제가 한 300대를 차를 발주를 넣었어. 그럼 한 모델로 그럼 그게 생산될 때 제가 기아 자동차 공장에 내려가서 일일이 다 검수하고 만드는 과정 제가 체크하나요? 못해요. 내가 미즈노 오더를 500개를 내가 샵 오더를 내놓고 그거 만들고 검수하려고 제가 하가 공장 가서 못 들어가요 공장에. 자기네 메이커인데 네가 왜 와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결제를 필리핀 공장에다 한 게 아니에요. 올스타에다 한 것 뿐이에요. 얘네가 생산을 OEM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거고 제가 그 공장이랑 이제 인연이 있어서 흔쾌히 그걸 허락해 주신 거고요. 네. 그 공장에서 좀 뭐랄까 약간 오픈 마인드인 거죠. 그래 미스타리 당신이 오면 우리 생산하는 직원들, 생산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가서 그거 도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종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주를 넣었잖아요. 올스타 측에다가. 근데 올스타가 이쪽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었어. 생산해줘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가서 검수를 한 케이스죠. 되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사실은 올스타에게 발주를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생산이 됐으면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갔다 오는 두 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야 니네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바로 한국으로 보내줘. 사실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네, 제가 뭐 올스타 한국 총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올스타 코리아라면 가능하겠지만 미즈노 코리아는 그렇잖아요. 한국 미즈노는 미즈노 코리아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성품들 만들어주는 게 일본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요. 네, 같은 법인이니까.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잘 해결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이쪽 공장 생산 공장 사장님의 보증을 신원 보증 비슷하게 이 친구는 이런 친구라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패턴 자체는 정말로 괜찮거든요. 하지만 웹 밸런스라든지 밑에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실정에 맞는 형태로 제가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갖게 봐주시고요. 500개 정도 500개 들어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이게 다음 파스에는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네, 트레이닝 비트 500개 미친 짓인 거 저도 알아요. 이거 누가 산다고. 사회인분들이 이런 걸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요.
예, 정말로 열정 있으신 분들 아니고 거의 안 사실 거고 엘리트 선수들 위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포수가 안정이 돼야 야구는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포수가 강한 팀이 강한 팀이잖아요. 항상 포수 미트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포수가 어려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다 아니 포수 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 딱 하나 유일하게 부상과 직결된 게 포수 미트라는 거 어디죠? 엄지 부상. 실력, 야구 기술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치기 가장 쉬운 게 포수 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트 길들이기에 대한 얘기, 미트 구조에 대한 얘기, 제가 막 펠트의 종류별로 이런 것들, 네, 다 보세요. 제가 다 이거 C24 패턴의 펠트랑 60 펠트랑 비교해서 엄지가 이렇게 되니까 엄지가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아랫벽 윗벽 잡힌다 이런 것까지 다 올려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목적 딱 하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공 받게 만드는 것부터 어찌 보면 사회인분들한테 그리고 엘리트 야구 포수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글러브는 이렇게 해도 잡히겠지만 밑에서 그렇게 접목하는 순간 오류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수 미트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공 의뢰하시는 분들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 쓰던 야수 글러브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야수 글러브에서 오류였던 게 밑에 접목되면 바로 증폭돼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사명감을 갖고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년 지금 이제 한 7개월 만에 1년 6개월이고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들어왔을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구면에다가 제가 타겟 부분에다가 각인 꼭 찍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공 받는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미친 짓을 했다라는 거, 네. 아무튼 제가 또 시간까지 들어가서 현장 가서 직접 가죽 안 좋은 것들 다 불량 처리해가지고 원판 다 교체까지 다 시키고 왔으니까 제품은 괜찮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제품들 트레이닝 미트가 정말로 잘 활용이 돼야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트레이닝 미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네, 친다, 받는다. 즉 캐칭 연습. 그게 안 되면 천정놀이 친다, 그리고 받는다. 이 연습 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펑고도 받을 수 있지만 펑고 받을 시간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쳐다보고 오므리면서 이게 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튀어 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박수 치듯이 롤링 한다 그랬죠. 친다,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포수 밑으로도 연습해도 되는데 우리가 땅볼 핸들링 원바운드 송구를 잘 한다라든가 잘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홈 송구 같은 거 어렵잖아요.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이 연습하면 좋거든요. 친다, 받는다를 똑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땅에서 튀어오르는 공을 잡을 때 하는 거예요. 친다. 우리가 땅에서 튀어오르는 공을 계속 이렇게 잡으면 놓쳐요. 맞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포핸드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포핸드로. 네. 이거를 이렇게 잡으려면 되게 어렵죠? 친다. 똑같이 친다. 백핸드 마찬가지로 친다. 백핸드. 포핸드. 이동하면서. 포핸드, 백핸드. 네. 포핸드. 네. 내가 이런 연습도 맨날 할 수 있어요. 계속. 친다. 어휴. 네. 받는다. 이 바닥이 잘 안 튀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네. 이 연습들도 많이 하시면 내가 결국에는 맨손에 힘 빼고 이렇게 잡는 연습. 네. 이거를 트레이닝 밑에 썼다? 그러면 이런 글러브를 끼고도 똑같이 튀어오른다 그러면 튀어오른다 하면 잡는다. 네, 받는다. 이런 연습까지 다 된다라는 거. 네, 약장수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훌륭한 도구라는 거 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포수 미트처럼 생긴 좀 작은 포수 미트를 써서 예를 들면 뭐 요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180에서 나온 트레이닝 미트, 구보타에서 나온 트레이닝 미트, 즉 미트처럼 생긴 작은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얘가 더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더 뭐랄까 이런
본질에 더 가까운 비트예요. 진화된 게 이런 거에서 레트로에서 이런 거에서 이 순서라면 네, 이런 순서라면 네, 이걸 잘 활용해야 얘도 잘 쓸 수 있어요. 되려 여기부터 접근하다가는 사용하다 엄지를 다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는 엄지를 좀 덜 다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못 봤다 보면 작다 보니까 이런 날에 맞고 막 이러다 보면 다칠 확률이 높아서 차라리 요것부터 마스터하고 가시는 게 더 전 좋다고 보고요. 비용적으로도 이런 거 비싸요. 이거 거의 미트값이에요, 거의. 네.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거부터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입고되면 제가 카페에다가 공동구매 글도 마찬가지로 다 올릴 거고요. 입고 전에 또 사전 예약 다 받을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고 뭐 저한테 안 구매하셔도 돼요. 사이트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제 보일 겁니다. 대신에 제가 웹반경 넓힌 것들은 다 바닥에 각인을 찍어서 보낼 거라는 거, 병행된 제품과는 좀 차별화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제가 제작한 제품들은 DIY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미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어서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요번에 제가 아이고 들어온 건데 네, 인터넷 보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KM9AB 지금 하다케야마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고요. 모든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는, 갑자기 K는 K 시리즈인 거고 M9AB AB는 이제 뭐 칼라 저거 뭐냐 칼라 얘기일 거예요. 블랙 칼라고 A는 아마 쉘라무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품번이 돼 있는 건데 M9이라고 그러죠. M9, M9, M8이라고, M8이라고 안 하니까 M8이면 얘는 M9겠네요. M9 하니까 이상하니까 M9이라고 할게요. 자, M9 패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하다케야마 M9의 특징 그리고 M9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넘버7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찍어야겠네요. 네.